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1도, 구미가 23.4도, 안동이 22도, 포항이 24.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았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1도 등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등 22도에서 27도까지 올라서 가족 나들이 하기에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대구시가 올해를 끝으로 대구 시민운동장의 프로야구 경기가 끝남에 따라 이 일대 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시민운동장 축구장은 빠르면 오는 2018년 축구 전용 구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시민운동장 일대를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까지 열었는데요. 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대구의 도심의 큰 변화의 한 축으로 만들어갈 건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아직 야구장을 비롯한 이 일대의 활용 방안이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축구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드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황. 시민 전체가 일단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배치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까지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FC 전용 구장이 이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새롭게 꾸며질 도심 스포츠타운 구상. 그 핵심에는 바로 축구 전용 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 트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을 축구 전용 구장으로, 또 현재 보조구장 자리에는 유소년들을 위한 축구장을 조성해 말 그대로 대구 축구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도심 재생과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번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 우리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체육을 통해서 건강해하고 또 이러한 체육이 우리 대구의 자존심이 되는 그런 기반은 제가 닦고자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구상들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축구 전용 구장과 유소년 축구장. 최근 좋은 경기력으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대구FC에게 스포츠타운 조성은 새로운 희망과 목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 일반 열차보다 만화 캐릭터를 입힌 열차의 30%가량 승객이 더 타고 있다며 현재 하나뿐인 캐릭터 전동차를 캐릭터 개발 업체의 협조를 받아 한 개 더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발이 끼지 않도록 모든 역사의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을 이달 말까지 1.5cm 안팎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김천시가 감천 뚝방길 탐방로 조성 교량 개체 공사를 경상북도에 보고했지만 경상북도가 환경부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 약 10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 2년 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대구 북구도 10억 원을 환수하는 등 대구 수성구와 상주시 등 모두 4개 지자체로부터 23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대규모 의정 자문단을 꾸린 데 이어서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높인다는 각오입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정책자문 전문가 협의체인 의정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입법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정책 발굴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다양한 제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현재 7개 상임위에 나뉘어 사안별로 깊이 있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주요 현안이나 의정포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경북의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도의원들은 올 들어 공부하는 모임인 의원연구회도 4개나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의정 활동도 아니지만 관심 분야에 스스로 참여해 틈만 나면 현장과 선진지를 찾아 공부하고 세미나도 열어 정책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구회별 인원은 대략 10명에서 15명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이
전체 80%를 넘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 의원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심도 있는 연구와 실질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를 한 차원 도약시키자며 출범한 10대 경북도의회가 발전적 변화로 도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경상북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문화 확산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공직자가 승진 후보자 법정 배수에 들어가면 1계급 특별 승진시키고 4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가족 외식권을 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에는 4대 가족 공직자가 3명, 3대 가족 공직자가 12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개막과 함께 이어진 사흘간의 연휴 동안 10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고 이번 주에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휴일과 기념일이 있어 관람객 23만 명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문경 사기장의 하루 체험 프로그램에 예약이 몰리고 있고 다양한 전시와 판매, 공연, 체험 행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DGB 대구은행이 오는 7월 반월 시화공단에 경기도 1호 점포를 열기로 하고 현재 DGB 캐피탈에 입점해 있는 반월 산업단지 내 상가 건물에 입주해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월 시화공단은 18,00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인 국내 최대 중소기업 단지로 DGB 대구은행은 반월 공단 지점을 수도권 광역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예정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울산에서 주행 중인 차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4차례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30살 변모 씨와 송모 씨 부부, 33살 김모 씨와 장모 씨 부부를 입건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5차례 고의 사고를 내 모두 1,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일 저녁 8시쯤 달서구 장기동에 사는 베트남인 41살 B씨의 집에서 같은 나라에서 온 동료 10명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베트남인 37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 모두 불법 체류자라며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주택밀집 지역에서 상습 절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83차례에 걸쳐 불이 꺼진 다가구 주택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침입해 3억 6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용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 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17살 한모 군 등 2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4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뒤 피해자의 돈이 입금됐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뜨자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